예,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자공시 나온 종목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개 종목인데요. 대덕전자와 STI 그리고 한국카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부터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 이제 FCBGA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기판에 반도체 기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FCC 이제 뒤에가 CSP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굉장히 작은 칩이고, 요건 좀 큰 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이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로 서버라든가 PC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이고, 네, 대덕전자가 주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 부분은 원래 이제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쪽인데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가 이제 작년부터 좀 이어진 상황이고, 그게 주로 이제 자동차 전장용 부품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이제 그 비중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1,1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 굉장히 큰 규모죠. 한 17.25% 자기 자본 대비 이 정도의 돈을 또 들여가지고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기판 설비에 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이제 세 번째 공시거든요. 그래서 뭐 2020년 7월 이후로 지금 벌써 첫 번째가 900억, 2차가 700억, 그다음에 이번에 1,100억까지. 그만큼 반도체 기판 지금 그 굉장히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런 대덕전자만 봐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모든 업체들이 다 재고가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뭐냐면 대덕전자처럼 앞으로 이런 시설 투자 공시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에 반도체를 되게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재고 확충, 시설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고, 일단 이번에 뭐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이게 주로 경쟁사가 삼성전기랑 이제 일본의 이비덴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이제 그쪽이 PC와 서버 쪽에 집중하고 있고, 동서가 전장용 자동차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좀 서버 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좀 증설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 좀 나오고 있어서 자동차와 서버 이 양축으로 관련은 좀 목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앞으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비중이 점점 옮겨가는 그런 그림으로 본다라면은 향후 성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다 실적에 고스란히 또 잡히게 되니까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요새 한 2만 원 초반까지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뭐 2만 원이 깨지면 더 좋죠. 뭐 저가 매수하기는 또 좋은 위치로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제 이게 공시 나오고 나서 한번 아침에 뻥 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때는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이게 흔들릴 때 항상 좀 담아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라는 것도 비슷하고 수주가 있었던 것도 비슷하고 아침에 뻥 떴었던 것도 비슷한, 근데 더 심했던 STI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도 차트 보면 예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장에서 장중에 초반에 이 공급 계약 소식과 함께 한 9% 가까이 올랐었다가 이후에 힘이 너무 급격하게 쭉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해야 되는 차트인데, STI에 대해서 그러면 어제 그 꼬리를 감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빼고 예쁘게 올라갔던 걸 봐야 되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저런 모습이 나오면 뭐 대덕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이제 뭔가 뉴스 때문에 아침에 탁 올랐다가 이제 매물 맞아버리잖아요. 그럼 주가가 한동안 못 갑니다. 네. 그래서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돼요.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아마 지루할 텐데, 근데 그런 게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주가 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호재 나온다고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항상 당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점에서 몰리는 경우가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 물론 좋은 뉴스긴 하지만 주가라는 게 또 미리 선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STI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좀 당분간은 빠질 거예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STI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그렇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질 이슈이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TI도 규모가 꽤 큽니다. 이게 매출액 대비 35%가 넘는 금액이고, 네. 반도체 제조 장비를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건데,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장비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CCSS라고 가스 공급. 이제 반도체 공정에 특수가스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 초기에 이 가스 관들을 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 장치를 주로 납품을 하고 삼성이 지금 평택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오스틴 공장도 들어갈 텐데 그 테일러시죠. 테일러 공장도 만들 텐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후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 그래가지고 덕산 하이메탈이 만드는 이제 숄더볼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아까 말씀드린 그 기판 같은데 예. 거기에 이제 붙여야 되거든요. 반도체를. 그래서 동그란 공같이 생긴 건데 그걸 그냥 우리가 손으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장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플로우 장비도 만들고 있고 또 위에서는 되게 좀 독특한 게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OLED 장비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QD OLED용 잉크젯 장비를 또 제조하고 있어서 모멘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 코스닥 내에서 반도체 소부장 볼 때 가장 탑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STI도 꾸준히 좀 관심 갖고 있는데 어쨌든 좀 조정이 나오면 좋죠. 조정이 좀 나와서 이렇게 좀 흘러내려준다면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는 기간 조정을 꼭 염두에 두시고 네. 조정 받을 때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르는 날은 절대 그 매수 버튼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마이너스 보일 때만 담아 가신다면 내년에 아마 좋은 성과 나올 것 같아요. STI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다만 매수 시점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의 인내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흐름들 잘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한국카본인데 여기도 참 소리 소문 없이 12월 들어선 25% 이상 주가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종목의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이제 LNG 손에 들어가는 그 본행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LNG가 뭐냐면 뭐 이름 그대로 액화 천연가스잖아요. 천연가스를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온도를 낮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행제가 하는 역할이 온도를 이제 단열재라고도 해요. 이제 온도를 이제 차단해주는, 그러니까 냉이죠. 냉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이제 단열재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걸 만드는 기업이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입니다. 이 양사가 세계 시장 1, 2등을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 강도인데 두 회사 주가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국카본은 이번에 이제 삼성중공업 쪽에 납품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 1,721억 원 규모,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네. 41%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끝나면은 이것도 끝나겠지만 수주가 근데 아까 STI도 그렇지만 이 한국카본도 내년에 LNG선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내년에 이미 30개 LNG선 수주를 확보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은 한국카본의 앞으로의 수주, LNG선에 앞으로 이런 거 들어가고요. 또 LNG 운반선 말고 LNG를 연료로 하는 그 LNG 연료 추진선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도 이 본행제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은 진짜 완전히 지금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조선업종보다 이쪽이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기자재를 계속 납품을 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일반 조선사들은 LNG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하는데 여기는 거의 LNG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카본은 좀 약간 동성화인텍과 좀 차이점은 뭐냐면 동성화인텍은 대부분 그쪽인데 본행제 쪽인데 이 회사는 조금 약간 사업 구조가 다변화돼 가지고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소재 분야 있잖아요. 네. 뭐 자동차라든가 또 우주 산업 이런 데 들어가는 경량화 소재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있어서 약간 순수 업체는 아니지만 또 장기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PER 10배니까 주가도 좀 비싸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 철도 이쪽으로도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조선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한국카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실적 잡히는 것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리포트통에서 피켜오신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예, 좀 확장하는 기업을 좀 주목하니까 자기 사업이 있잖아요. 네. 주력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 업종 내에서 새롭게 좀 진출하는 비즈니스를 좀 주목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본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쪽. 그래서 두 개인데 자이에스앤디랑 대부마그네틱. 근데 대부마그네틱은 좀 주가가 오른 편이니까 물론 좀 쫓아가지 마시고 자이에스앤디부터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LG그룹의 그 계열 회사 있습니다. 건설회사 SNI 건설이라고 있어요. 네. 이 회사 이제 지분을 인수했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 때 GS건설하고 같이 합작사를 설립해가지고 이 자이에스앤디가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한 51% 가져가고 GS건설이 49%인데 SNI 건설을 인수할 거란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GS건설 쪽에서.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게 자이에스앤디가 주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GS건설이 당연히 주체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지분 구조를 보면 GSND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깜짝 좀 이벤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고 이게 물론 이제 전환 상환 우선주를 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우선주가 본주로 전환이 됐을 때 당연히 좀 지분이 희석되잖아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주당 가치가 25% 정도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투자 가치가 없지만 SNI 건설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주당 순이익이 무려 80%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상쇄를 해도 최소한 50% 정도의 성장이 나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SNI 건설이 LG그룹의 건설사예요. 그래서 뭐 LG 디스플레이가 뭐 공장을 짓거나 저기 LG 화학이 그 폴란드에 그 배터리 공장 지을 때 이 회사가 다 지어줍니다. 그래서 LG그룹의 물량을 이제 고스란히 받아오는데 이게 자이에스앤디의 입장에서 왜 좋냐면 자이에스앤디는 중소형 건설사거든요. 근데 주택 위주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LG그룹의 대형 물량을 다 따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스란히 찍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좀 매출 성장인데 주가가 이제 이틀 빠진 이유는 미리 좀 선반영돼서 그래요. 좀 미리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좀 내려와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주 볼 때 내년에 다 주택을 많이 보지만 주택도 중요하지만 뭐 플랜트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이제 주택의 사업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기업들이 저는 더 높은 밸류를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SNI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자이에스앤디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보마그네틱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가 좀 올랐으니까 지금 바로는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내려올 거예요. 좀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탈철 장비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중국에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철 같은 거 없애는 네. 장비. 이게 주력인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냐면 소재 인가공 사업이 진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리튬이라든가 양극재, 음극재, 뭐 동박이라든가 이런 소재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거기에 불순물도 제거해주고 직접 가공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소재 인가공 사업도 굉장히 지금 최근에 커지고 있는데 이쪽 사업까지 진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비 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가공 비즈니스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매출액이 2배나 증가할 거라는 그런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이 전부터도 이 리튬 가공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보마그네틱의 주가 상승도 요새 뭐 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막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두 개를 굳이 여기서 좀 말씀드리냐면 이런 기업들도 이게 많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전자공시나 보고서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른 기업들도 한번 잘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대보마그네틱에 대해서는 수주는 계속 쌓이고 있어서 주가가 횡보하더라도 실적은 반영되기에 마련이고 그리고 주가도 반응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30% 이상 이후로 많이 올랐었고 여기에다가 신규 사업까지 진출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모멘텀과 함께 앞으로 흐름들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오늘이 중요하죠. FMC가 또 열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은 일단은 굉장히 긴축적인 코멘트 나올 걸로 이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크게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긴축 리스크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막상 FMC가에서 긴축 코멘트가 나와도 뭐 그걸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FMC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물가가 조금씩 정점을 지나가는 것 같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근데 또 연준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전망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강한 긴축 스탠스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그런 긴축 스탠스에 대해서 시장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우려감을 갖지 말자. 그러나 이제 오늘 하루는 좀 시장이 또 긴장하겠죠. 네. 네, 불확실하니까 거기에 또 물가 이슈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장중에 중국에서 그 산업 생산 지표하고요, 뭐 고정자산 투자 또 소매 판매, 중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아마 출렁일 것 같아요. 그거 따라서 장중에는 국내 증시가 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소매 판매 데이터가 좀 발표되니까 저녁에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까지가 좀 약간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네. FMC를 앞두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지만 FMC가 긴축으로 간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대보마그네틱이나 뭐 자이에스앤디나 STI 같은 기업들이
갑자기 뭐 실적이 꺾이고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아래로 변동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오늘 뭐 방향성을 맞추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런 기업들 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면 돼요. 다만 이제 오늘 또 올라간다면 좀 기다려 보시고 그래서 변동성이 나올 때 그거를 항상 강조드리지만 아유 오늘 또 시장 별 볼 일 없겠다 그냥 보지 말자 이거 회피하자 이러지 마시고 그 매도보다는 내가 어떤 기업을 좀 살지 이제 기회가 또 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에서 또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지 이렇게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